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며 가족이라는 의미를 새롭게 배우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 자체가 가족이 바뀌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시댁에서 시달리고 고생한 시간은 단 1분도 없었지만 사람들이 워낙에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 그런가 결혼을 준비하며 그리고 결혼 생활 중에도 기막힌 꼴을 여러 번 보게 됐어요.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고 지내게 됐지만 한편으론 다른 집도 이렇게 살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시댁에 대해 털어놓은 적이 없다 보니 이번 기회에 제가 자주 듣는 사연 채널에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됐어요. 저는 결혼을 매우 일찍 하게 됐어요. 저는 결혼에 대해선 그리 놀랍지 않았거든요. 동네 친구를 시작했고 봐온 기간도 길고 연애도 오래 했으니까요. 근데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결혼을 하게 돼서 부모님 걱정이 크긴 하셨죠. 친정집은 이런 분에게인 반면 시댁은 정말 특이했습니다. 밖에서 약속 잡고 그럴 시간이 없기에 골장 시댁으로 찾아갔고 부모님과 함께 시댁에 가보게 됐죠. 시댁 형편이 그리 넉넉해 보이진 않았어요. 어머님은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계셨고 아무리 경황이 없다지만 너무 편해 보이시길래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딸이 임신을 했다더군요. 병원에 가보니 벌써 임신 6주 차라고 하는데 순서는 바뀌지만 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저희 친정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서 어니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 심드렁한 태도로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애를 낳은 말든 그건 그쪽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뭐 결혼시킬 생각이 있으시면 그것도 알아서 하시고요. 그러자 친정 엄마는 아니? 남일 말하듯 그러십니까? 그래도 아들 일인데 저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게 저희 집에 아들이 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서요. 뭐 사고 쳐서 결혼하는 것이라 보니 제가 시집살이 시킬까 봐 걱정이시라면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시집살이 시킬 생각도 없고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나중에 뭐 결혼시킬 거면 날짜만 알려주세요. 그래도 결혼식에는 참석은 해야 되니까요. 시어머니가 난리를 쳐도 당황스럽겠지만 아무 관심 없는 황당하군요. 시어머니가 왜 이런 태도를 보이셨나 알아보니 시댁 식구가 워낙 많아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막내라는 말은 들었지만 위로 형이 둘, 그리고 누나가 둘이 있다는 사실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막내라서 당연히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을고 할 정도로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저는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는 첫째 딸이라 남동생은 장손이라 둘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 그런가 남동생을 대하는 시부모님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웠죠. 근데 남편은 그러려니 하는 모습을 보며 남편이 어렸을 때 어떻게 잘났나 짐작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시부모님의 태도 때문인 모르겠지만 친정 아버지는 계속해서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매일 같이 친정 아버지 가게로 나가서 사죄를 드리며 틈틈이 일도 없고 싹싹하게 행동했죠. 그리고 2달 정도 지났을 땐가 친정 아버지가 저희를 불렀어요. 내가 너희 예뻐서 결혼시키는 거 아니야? 너희 엄마가 너 계속 불러올 텐데 우선 결혼 먼저 시키자고 해서 그런 거야? 장인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지원이는 물론이고 장모님과 자기 노름께도 잘하겠습니다. 우리 딸 눈에 눈물 나오기만 해봐야죠.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렇게 친정 부모님의 허락으로 저희는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갑자기 마음을 바꾼 아빠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다 친정 엄마가 시킨 일이었고요. 아빠는 어떻게든 결혼을 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친정 엄마는 오히려 시집살이도 없고 시부모님이 간섭하지 않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하며 아빠를 설득했다.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엄마가 살아보니까 시부모님이랑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게 좋더라고. 근데 너희는 너한테 관심은 물론이고 아들도 상관 안 하는 거 봐서가 시댁 때문에 골킬 일은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빠가 나 결혼시킨다고 한 거였어. 그래, 엄마가 시집살이 없는 곳에 시집 가는 것도 행운이라고 했거든. 처음에는 너희 아빠 똥으로 안 듣더니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바꿨더라고. 하니까 그렇게 괜찮은 남자니까 내가 만난 거지. 성격도 얼마나 좋아. 대학 졸업도 안 한 것들이 애부터 만들어 놓고는 뭘 잘했다고 웃어. 너희 시댁은 뭐 도와줄 것 같지도 않아서 엄마랑 아빠가 너희 결혼식 준비해 주려고 당장 집을 구해주기는 어렵기도 하고 어차피 너애 나오면 애도 봐줘야 되니까 우선은 우리랑 같이 살자. 대학교 졸업도 안 한 저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집을 구하겠어요? 친정 부모님이 같이 살자고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린 후 친정 부모님 댁에 얹혀 살게 됐습니다. 남편이 군대를 안 갔다 왔을 때라 제가 아이를 낳는 것만 보고 군대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저는 애도 낳고 친정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학교도 다녔습니다. 언제까지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조기 졸업이라 하면 반년을 1시간은 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졸업을 할 때쯤에 남편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빨리 복직하고 저처럼 조기 졸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복학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았고 신청도 했어요. 월 초부터 수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대학 졸업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이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다고 말해서 복학을 안 하겠다는 거래요.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나는 군대에 있을 때 만나게 된 분이 그랬었어요. 공장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래요. 대학은 그런 거 아니겠니? 너는 졸업했으니 됐다고. 나는 얼른 돈을 벌어야 하고 우리 아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에게 손을 벌려야겠니?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하지 않겠냐고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남편의 생각은 확고했어요. 결국 남편은 대학을 자퇴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랑 1시간씩 놀아주려는 모습을 보인 남편에 대해 안쓰럽기도 하고 고마웠습니다. 이런 우리 남편을 보던 친정 아버지가 남편을 부르시고 가게로 출근하라고 하셨어요. 공장 다니면 몸 상해. 그냥 우리 가게 와서 일 배워. 그리고 나중에 우리 가게를 맡으면 되잖아. 장인은 아니지만 장이 힘들게 이룬 것을 제가 받을 수 없죠. 그리고 장에 놓은 도움 없이 제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 인생 쉽게 살게. 그리고 내 딸이 고생할까 봐 그러는 거지. 제가 더 열심히 살 거예요.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친정 아버지가 하는 가게에 나와서 일을 알려주려고 하셨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는 당황한 듯 보였는데 또 그건 그대로 좋으셨나 봐요. 제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남편에게 딱딱하게 행하셨는데 어느 순간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하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하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사위가 혼자 힘으로 해보겠다 고 했다며 자랑을 하고 다니시기도 하셨어요. 그저 남이 이정을 한 달에 월세 보증금 정도를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딸이 4살이 되던 해 저희 세 가족이 사는 집 하나를 장만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나름 뿌듯했는지 시댁 식구들한테 연락을 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 고생 많았다 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이 집들이로 초대하고 싶어 했는데 모두 저희 집에 오는 걸 꺼려 했습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실망하는 남편을 제가 옆에서 다독여줬죠. 그리고 나서 우리 딸이 5살이 되던 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큰 아주버님 결혼한다고 전화를 했었나 봐요.
남편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며 설레어 있는 모습을 했습니다. 그냥 결혼한다고 하는데 뭐 해주면 좋을까? 초기금 한 100만 원 해주면 되려나? 아니면 가전을 사줘야 되나? 아주버님이 직접 연락한 것도 아닌데 거기 가려고. 그래도 형 결혼식인데 가야지. 그리고 엄마, 아빠 전화하셔서 준비도 좀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때 형한테 뭐 필요하냐고 물어봐야겠다. 여태 남편한테 연락 한 번 없다가 큰 아주버님이 결혼한다며 도와달라고 연락한 시어머니가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은 그렇게라도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은 게 좋았나 봐요. 제가 계속 거기를 꼭 해야겠냐고 물어보니 아무래도 자식들이 많아서 부모님이 자기한테 아직 신경을 못 써서 그렇지 나쁜 분들은 아니라고 하며 오히려 저를 달래더라고요. 솔직히 시댁에서는 저한테 연락도 안 하시고 오라가라 하지도 않았으니 너무 편했지만 남편이 시댁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주받는 결혼식 준비할 때 보니 제 남편의 완전 종부리듯 하더라고요. 아주버니 결혼식 당일도 남편이 안 보여서 어디가 있나 찾고 있었는데 아니 글쎄 주차장에 나가서 손님들 기란 내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가서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빨리 식장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남편은 둘째 형이 손님들 안내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인 결혼식 때 남편을 대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니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막내니까 챙겨주는 게 아니라 막내니까 편하게 불려먹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주버님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제가 남편한테 시댁에서 우리를 반기지 않으니 가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근데 남편은 시댁이 가족이라 그런가 쉽게 끊지 못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고절이었는데 큰 아주버님은 세무사라 그런지 시어머니의 자랑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가족 모임에 가면 저랑 제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남편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신경 쓰여 가족 모임을 다녀온 날은 항상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번에 시대 모임에 갔는데 아주머님이 새로 세무소 사무실을 만들었나 봐. 그 자랑만 3시간에 넘게 듣고 왔어. 대단하네. 그 정도면 자랑할 만하지. 왜 그래? 자랑만 하면 그러라 하겠지. 꼭 말끝에 막내는 절인데. 형 보고 좀 배우지 그랬냐고 하잖아. 그럼 또 남편은 그 소리에 기분이 있고 그래서 나는 시댁 모임 가기 싫은데 남편은 왜 그렇게 꾸역꾸역 가는지 모르겠어. 친정아버지는 제 말에 들으시더니 아주머님이 새로 개업한 사무실이 어디냐고 물어보셨어요. 가게 하는 분이라 궁금하신가 보다 싶은 생각에 알려드렸죠. 그리고서 신라고 남편이 시댁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준비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아주머님 자랑만 잔뜩 듣고 오려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큰 형님이 저희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서방님 덕분에 저희 사무실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다들 서방님 속 왔다고 하더라. 너무 감사해요. 남편은 어리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속으로 친정아버지가 도와주나 싶었습니다. 아버님도 남편한테 고맙다고 하니 시어머니도 옆에서 한마디 하시더라. 이번에는 내가 잘했네. 그렇게 서로 돕고 살아야지. 막내 덕분에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니 좋네.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내가 다 사줄게. 가족들의 주먹을 받으니 남편도 하루 종일 입꼬리가 내려오지 않더라.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친정 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려서 감사하다고 했죠. 그러니 친정 아버지도 사위가 기가 좀 살았냐고 물어보셨어요. 결혼 준비했을 때부터 신에게 관심을 못 받고 무시를 당했으니 친정 아버지도 신경이 쓰이셨던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정 아버지 덕분에 남편이 가 내려올 줄 몰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저희 친정 아버지도 뿌듯해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후 저희 큰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며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다들 아기 낳고는 복직을 금방 아닌데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휴직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라고 아이가 없었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는데 애를 낳고 보니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워낙 일찍 끝나기도 하고 친구들은 엄마가 데려오는데 저희 아이는 학원만 돌릴 순 없었거든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연락 온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직접 연락하는 분이 아니셔서 그때는 좀 놀랐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저한테 뭘 요구했던 분은 아니어서 부담 없이 시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대뜸 일을 시키셨어요. 너 회사 그만둔다며 잘 됐다. 우리 큰 아들 회사에 청소하는 사람이 나갔다 하는데 너가 가서 좀 도와줘라네. 제가 그걸 왜 해요? 청소 아주머니 다시 구하면 되죠. 사람 구하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 어차피 회사도 더 안 다니고 집에서 쉬고 있다며 고졸이 막내가 돈을 벌어봤지. 얼마나 벌겠어? 너도 부지런히 벌지. 저희 남편 돈 못 벌지 않아요. 저희 세 식구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을 정도로 벌어요. 걔가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 내가 큰 아들 청소 도와주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나중에 한 자리 줄 수도 있잖아. 시어머니는 계속 저희 남편을 무시하는 듯이 말하며 저보고 아주부님 세수에 가서 청소를 맡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눈에는 아들이라 그런가 저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일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괜히 남편이 알면 속상해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남편한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 왔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한 소리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저한테 왔는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엄마가 당신한테 뭐 하라고 시킨다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까지 어머님이 연락하셨다고. 아직. 내가 그때 엄마 전화를 못 받았거든. 그래서 당신한테 연락하셨다고. 그래서 남편한테 사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날로 친정아버지 있는 상가에 디저트 가게를 하나 오픈했습니다. 예전부터 친정아버지처럼 사업을 하나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업 자금을 모아야 되니 회사를 다녔던 건데 시어머니한테 무시를 당하니 우리도 잘 사는 걸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에 디저트 가게가 없어 그런지 제 가게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렇게 제 디저트 가게가 잡을 때쯤 남편의 공장이 망하게 되면서 남편은 직장을 잃게 됐죠. 너무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쫓겨나서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시 일할 직장을 구했지만 고조의 나이 찬 남편을 데려갈 곳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반년 동안 어디든 들어가려고 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 저는 너무 안쓰러워서 이참에 좀 쉬라고 했어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란 말도 있잖아. 당신 나하고 결혼하고 일 한 번 모시고 이랬잖아. 이번에 좀 여행도 다니면서 쉬어. 당신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쉬어. 당신 가게를 도와줄 건 없어. 당신이 내 가게에서 뭘 해? 그리고 우리 가게 좁아서. 당신 들어오면 주방 꽉 차. 말 말고 이참에 푹 쉬어. 쉬는 것도 쉬본 사람 아는 더라고요. 남편은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몰라 그런가 매번 제가의 주변에 빙글빙글 돌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어딘가를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어딜 가는지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남편한테 요즘 어딜 그렇게 가냐고 물어봤죠.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시댁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씨는 왜 어머님이 연락하셨다고 힘들 때 요즘 엄마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런가 힘드신가 봐 도와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왜 당신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다들 직장 다니라 사업하려 힘들잖아. 근데 나는 마침 집에서 쉬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지. 저는 너무 답답했지만
남편이 제 눈치까지 보는 게 싫어서 알겠다고 하고 넘겼어요. 점점 명절이 다가오니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짜증이 나는 날들이 많아지더군요. 그래서 그런가 남편이 이번 명절은 혼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나 혼자 애들이고 번가 다녀올 테니까 당신은 이참에 푹 쉬어 가게 시작하고 나서 제대로 쉰 적도 없잖아. 당신도 그냥 가지 말고 우리끼리 여행이나 가자. 거기 당신면 불편하기만 하잖아. 아니야, 요즘에는 나한테 안 그러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번 명절에는 집에서 푹 쉬어 가게를 하다 보니 따로 쉬는 날이 있는 게 아니라서 힘들긴 했거든요. 이번 명절에는 나 혼자 편하게 쉬어보자 생각에 남편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친구들도 저처럼 명절이 다가오니 시댁 가기 싫다고 아우성을 부리더군요. 한 친구가 저에게 물어보길 명절이 어떻게 하냐고 하니 나는 안 가고 남편만 갔다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그런 남편 어디서 구하냐고 하면서 너무 기특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어깨가 으쓱하더니 쉬고 있는데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언제 넘어올 거야? 시댁 이야기, 시댁에 다녀온다고 집에서 푹 쉬라고 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명절에 며느리가 얼굴은 비춰야 그러지 말고 내일이라도 시내에 다녀와. 거기 나 말고도 사람 많잖아. 근데 내가 가서 뭐 해?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야? 남서방 혼자가 있다며 내일 하루 더 남았으니까 겸사겸사 시댁에 얼굴도 비추고 남소방이랑 같이 우리 집으로 넘어오면 되는 거지. 친정 엄마 말이 들어보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명절 마지막 날 과일이랑 간식거리를 사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아 그런가 현관문은 활짝 열어놨더라고요. 들어가는데 어찌나 시끄럽지. 그래서 제가 시댁에 온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보는데 시부모님과 다른 시댁 식구들은 다 거실에 있는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있나 찾아보는데 소파 구석에 앉아 있더군요. 근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 손주 과일 먹어야 되니까 가서 과일이나 좀 깎아와. 우리 선주야. 대학 가면 너 어떡하냐? 조카들 다 못한 삼촌 되겠네. 시어머니의 말에 들은 다른 시력 식구들 중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말하냐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 하나 없이 다들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아주버님, 시어머니의 말에 거들다 그요? 조카들 보기 창피하지으려면 지금이라도 뭐 야간 대학이라도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직장에서 잘려 살고 없다며 공부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내 아들한테 과외라도 받을래? 오빠도 참, 그걸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 늦둥이들 똑똑하다고 하는데 우리 막둥이는 왜 그런가 몰라.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쩜 이렇게 다 다른지 뭐하고 앉아 있어. 빨리 가서 우리 손주도 먹일 과일이나 가져오라니까.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다른 시댁 식구들도 남편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 순간 우하라 그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뭐 하시는? 거냐고 해버렸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고졸이 뭐가 어때서요? 그리고 저희 남편처럼 성실하게 사는 분 계세요? 고작 대학 하나 못 나왔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게 말이 돼요? 당신 빨리 나와 여기서 왜 그런 소리 듣고 있어? 시어머니는 갑자기 찾아와서는 큰 소리를 치는 저를 보고는 혀를 차기 시작하셨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더니 딱 차이네. 목소리는 또 왜 이렇게 커? 귀청이 떨어지겠네. 너 갈 때 가더라도 내가 해야 될 건 하고 가라. 시어머니는 끝까지 남편한테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제 목소리를 들은 딸이 건너 방에서 저를 보고 달려나와서 푹 안기도 그요. 그리고 울먹거리며 빨리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싶어 물어보니 삼촌들이랑 고모들이 아빠한테 뭐라 하는 게 듣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데 계속 듣기 힘들었어.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할머니랑 삼촌이 일해야지 어디 가냐고 하면서 자꾸 구박하다가 제 뒤에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눈치를 보며 얘기를 꺼내는데 들을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어요. 어떻게 애가 보는 앞에서 애 아빠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내가 틀린 말했어. 고조를 고졸이라고 하지. 뭐라고 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잘못 말한 것도 아는데 왜 난리야?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한편이 돼서 저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저를 말리면 그냥 가자고 하고 딸도 계속 제 옷자락을 꼭 잡고 있어서 시어머니랑 아주버님 두고 보자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제 뒤에다 대고 끼리끼리 만났다며 빈정대다 그요. 그렇게 시디를 나와서 남편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당신은 왜 거기 가서 그런 취급을 받고 앉아 있어? 그럴 거면 당신도 가지 말던가. 저번처럼 당신한테 연락하실까 봐 그랬지. 기죽고 있는 남편 모습을 보니 속상하고 화가 나서 한마디 더 하려고 했는데 딸이 막아 서더군요. 아빠한테 뭐라고 그만해. 안 그래도 할머니랑 삼촌이 뭐라고 해서 아빠 속상한데 엄마도 그래야겠어. 그럼 너라도 할머니랑 삼촌한테 하지 말라고 하지 그랬어. 그렇게 했어. 울면서 우리 아빠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는 우는 거 보시더니 더 힘들어 하셔서 더 말 못한 거야. 초등학생 딸의 말을 들어보니 속도 가해져 오더라고요. 남편한테 이제는 당신도 시댁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서 좋은 꼴 보지도 못하는데 거기 가서까지 왜 무시를 당하고 오냐고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한테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차르고 놓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애 앞에서 애 아빠를 무시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그런가 그날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기죽고 있는 남편을 보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어디 털어놓을 것도 없어서 출근하는 길에 친정 아버지 가게 달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한 제 얼굴을 보시는데 무슨 일이 있냐 고 물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명절에 있었 일을 시작했어요. 엄마가 그래도 시댁의 얼굴은 비추라고 해서 이번에 다녀왔거든요. 소방 무시할 게 뭐가 있어서 저번에 회사 잘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모르겠어. 예전부터 남이 내라서 시부모님이 관심도 없었잖아. 근데 대학교 자퇴하고 나서부터는 더 심해진 것 같아. 내 앞에서 계속 남편 보고 고졸하더라니까 밖에서 나온 자식도 아닌데 그럴 수가 있어. 진짜 너무하네. 남 소방은 좀 괜찮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애 데리고 나오라니까 모르겠어. 괜찮다고 하는데. 본인 속도 말이 아니겠지 봐서 남편 가게 하나 차려줘야 되나 싶어. 친정 아버지는 옆에 저와 친정 엄마랑 하는 얘기를 잠자고 듣고 계셨어요. 티는 내지 않으셨지만 속으로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저보고 아주버님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다. 그 사람은 좀 어때? 그분이랑 시어머니랑 한편이서 리더라고. 큰 아주버님이 시어머니 자랑이자. 아, 그러니까 평생 우리한테 관심도 없다가 큰 아주머니 결혼하셔서 수발질 사람 없어서 남편한테 연락하기 시작하신 거고.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시댁에 그만 가라고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나 봐. 아,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아주머님 소개해준 건 많지 않아.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세무사 바꾸라고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고객들도 많이 늘어났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왜 그랬겠어? 가족이 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말인데 아주버님 어때? 일 잘하시는 거? 같아. 일 잘하기는 뭐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두성인데 사위 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별말 안 한 거지. 그럼 이참에 세무사 바꾸자. 어차피 일도 못하고 우리 덕으로 돈까지 벌었는데 우리 남편 무시하잖아. 친정 아버지는 제 말을 듣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상가 번영의 회장님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아빠가 소개해 주신 세무사다 보니 다들 마음에 안 들어도 표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었나 봐요. 친정 아버지가 세무사를 바꾸자마자 다른 상가들도 하나 둘 세무사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사실 장사라는 게 다 지인 장사고 건너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약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시댁 아주버님 세무소에서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 역시 다른 세무사를 찾았고, 그래서 그런가 하루는 아주 버림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혹시 가게 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수 씨, 아니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가게 접을 생각도 없어요. 그게 아니면 왜 세무서를 옮겼어요? 내가 뻔히 세무사로 있는 거 알면서 이번에 사람들이 무더기로 나가는데 왜 그런지 알아? 재수 씨의 아버지도 다른 곳으로 가셨더나 어머니랑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을 무시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심하다고 하면서 다른 세무소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게 말이 돼요? 그렇게 빠져나간 사람이 100명이 넘어 저희 친정 아버지가 상가 번영의 회장님이 그래서 그런가? 친정 아버지가 세무사를 바꾼다고 하니 다른 분들도 따라 바꾸시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지. 재수 씨, 말 좀 잘해줘. 내가 잘해줄 테니까. 그러게, 저희 남편한테 잘하지 그랬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왜 화가 나셨어요? 저희 남편 아시요. 아주머님은 놀리면서 전화를 끊으니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아마 아버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살갑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쏘아붙이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죠. 말 들어보니까 사돈이 말 듣고 다른다며 무슨 말이야. 제가 이번 명절에 있던 일을 친정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그런가 아버지가 세무사를 바꾸겠다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아주번에 일 못하셨는데 저희 시댁이라 다들 말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애가 얼마나 똑똑한데 일을 못해. 그리고 지금 그때 일로 삐져가지고 일하는 거야? 그래도 이건 너무하신 건 어머님이 어떻게 애 앞에서 저희 남편을 박하실 수 있어요. 내가 무슨 구박을 해? 그리고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없는 말 했냐고. 당장 사돈한테 얘기해서 세무사 다시 우리 아들로 하시라고 해. 제가 왜요? 어머니랑 아버님이 생각 없이 저희 남편 무시한 거 저 그냥 못 넘겨요.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치며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와서 싹어둔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작전을 바꿨는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서운하게 한 것이 있으면 사과할게.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다시 잘 말해주면 안 될까?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 명이 되는 사람이 나가버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저게 좋은 거지. 우리도 다음부터 안 그럴 테니까 너도 사돈한테 얘기 좀 잘해줘라. 이러다가 우리 큰아들 망하면 어떡하려고?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와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웃기더군요. 그래서 제가 코숨 치면서 제가 왜 그래야 되냐고 했죠. 저희 남편이 고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시면 끼리끼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와서 그러세요? 대단하신 아주버님이 알아서 하세요. 재수씨,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아주버님이 계속 미안하다고 사정사정을 했지만 저는 마음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꼭 그래야겠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아들 망하게 하는 거 싶어. 그래서 시어머니는 남편을 쳐다보며 손가락을 질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지. 내 형 잘 되는 게 배가 그렇게 아프냐. 아주 마누라 뒤에 숨어가지고 하는 꼬라지는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진 것 같아요. 갑자기 시어머니와 아주머님을 보고 당장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여기까지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 더 이상 어머니도 그렇고 형도 없다고 생각하면 살 테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머님 모두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구심을 했는지 나가라고 소리치며 시어머니와 아주머니를 집에서 내보내 버리더라고요. 이런 남편의 모습은 저도 처음 봐서 놀랐죠. 시어머니가 더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내보내야 되나 싶었거든요.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관심 없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도 자식이니까 마음으로 아낄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분단이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네. 당신 말대로 부모님은 안 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을 보는데 이런 마음을 갖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라고요. 시부모님이요. 남편을 무시하니 더가 형과 누나라는 사람들도 남편을 부려먹곤 했거든요. 그래도 남편은 가족이란 생각에 끈을 붙잡고 산 것 같았는데 이번에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나서 많은 걸 깨달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연을 끊게 됐어요. 아주버님은 저희 친정아버지 인맥으로 무소를 운영했는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서며 80% 되는 고객들이 빠져나가게 되니 마이너스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아주버님이 일을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잘 될 턱이 없었죠. 예전에는 왜 저 가족을 내? 근데 남편이 단번에 끊어버리니 그건 또 그거대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괜찮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 남편은 알터를 뺀 것처럼 속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괜찮다고 하니 저도 그 뒤로는 시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는 시과 연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친정 아버지가 하나 차려주셨어요. 남편이 워낙 성실해서 그런가 가게도 잘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슬그머니 연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남편 핸드폰에 문자가 계속 오는 것 같길래 누구냐고 물어보니 어머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요즘 돈을 벌어 그런가 가끔씩 연락하신 했는데 귀가 막히더군요. 예전에 남편이 아내 혀처럼 걸 때는 그렇게 무시를 해놓고 잘 된다는 소식 들으니 아쉬웠는지 연락하는 게 참 별로다 싶었는데 저희 남편도 오만정이 떨어졌는지 시어머니 연락은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단호하게 끊어내 그런가 저한테도 한 번씩 연락하시기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대로 쉬시고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편 역시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남편은 저와 제 딸, 그리고 친정 부모님에 집중하며 살고 있어요. 시댁이 사라져서 그런가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께 더 잘하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잘하고 이런 게 가족이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상황을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지 마시고 제대로 잡아보세요. 가족이든 누구든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요. 제 사연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